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의 8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과 인공지능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여전히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TSMC의 8월 매출이 2,509억 대만 달러, 약 10조 4,8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했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앞서서 28일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월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과도했다는 우려에서 지난 3일 시가총액이 하루에 무려 2,790억 달러 증발하는 등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TSMC의 8월 매출이 AI 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TSMC가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TSMC 2분기 매출에서 52%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동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이 올해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TSMC의 3분기 매출은 37% 증가하고 시장 예상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가, 현재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가 최고가 대비 20% 하락 중이고 TSMC는 최고가 대비 15% 하락 중입니다. 또 브로드컴은 최고가 대비 19% 하락 중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주주들이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요 지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최고치 대비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20.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매달 나오게 되죠. 매달 중순쯤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됩니다. 또 내일 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데 막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10시 반 장 열릴 때까지 한 시간 동안 미국 선물 시세가 또 위아래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0.25%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연준이 0.5%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금리 옵션 시장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남은 4번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적어도 2번의 B컷 0.5%씩 인하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해당 지표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본 뒤에 널리 예상되는 대로 조만간 금리 인하 규모를 결정할 예정일 것입니다. 지난 6일 나온 일자리 통계에서 이번 금리 인하폭을 가늠할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2개의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폭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마지막 지표가 된 셈입니다. CPI는 미국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데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하는 주요 지수로 평가됩니다. CPI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실질 임금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당시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2.9%였으니까 0.3%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전월 대비 0.2%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0.3% 하락하고 전월 대비로는 동일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전월 대비 0.2% 올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7월 근원 CPI의 전월 및 전년 대비 수치와 모두 같은 수준입니다. 도매 물가인 PPI는
미국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향방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판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PPI가 전년 대비 1.8%에서 2% 상승하고 전월 대비 0.2%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보다는 고용시장 안정 관련 데이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 이번 8월의 CPI, PPI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오늘 기준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은 100%에 달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0.25% 스몰컷 확률을 67%로 0.5% 빅컷 확률은 33%로 보고 있습니다. 67대 33. 특히 스몰컷 기대감은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49%였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67%까지 뛰어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한 달 전 51%까지 치솟았던 빅컷 기대감은 이날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스몰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침체 조짐이 더욱 커질 것이면서 이에 따라서 빅컷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대선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경제 불안과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거 충격은 오히려 예년보다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는 미국 대선은 불안한 주식시장을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라면서 11월 5일 대선 투표를 포함한 10월 변동성 선물의 선거 충격은 예년보다 작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정치적 우려가 크지만 미국 경제의 잠재적 둔화에 대한 우려와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긴박한 변동성을 더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겨도 결국에 증시는 오르는 경향도 선거 변수를 크게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조만간 가파른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월각 경고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미국의 증시가 향후 몇 개월 안에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UBS의 미국 주식 파생 수석 전략가인 레베카 초응은 나는 향후 2달 동안 전략적인 약세 전망을 구축을 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8월 미국 증시가 하락세에서 반등을 했지만 반등세는 약했고 양질의 반등이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가 연결이 되는 현상에 가까웠다는 분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주요국 원유 수요 전망치를 2달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을 203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예상치인 211만 배럴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은 올해 약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을 한 것은 2006년 이후 3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이 바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1%나 폭락을 한 배럴당 65.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달 하락률은 무려 10.61%에 달합니다.